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이 존재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의 기부금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은퇴자 여러분, 지금은 주식을 살 때가 아닙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 교육계의 중심의 선 하버드 대학교를 포함한 명문 대학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협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하버드 대학의 기금 운영을 맡고 있는 최고 책임자 나르브 나르베카르는 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정치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가 관리하는 하버드의 기금은 약 530억 달러에 달하며 미국 내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대학 자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자금의 쓰임과 존재 자체가 지금은 논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 방향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를 비롯한 주요 사립대학들이 지나치게 큰 자산을 보유하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며 이들을 상대로 세금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받는 연방 지원금 약 22억 달러가 동결되었고 교육부와 국립보건원 등으로부터 팠던 연구 자금도 일부 삭감되거나 위기에 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와 같은 대학들의 면세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국세청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1.4% 수준인 대학 기부금에 대한 연방세율을 14% 혹은 그 이상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는 하버드 대학이 연간 수천억 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하버드 한 곳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노트르담, 라이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등 미국 전역의 수많은 대학들이 유사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공립대학들도 연방 보조금 축소로 인해 수천만 달러의 재정 손실을 감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실제로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약 77개 대학이 향후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들이 기부금으로부터 얻는 투자 수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학들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우선 몇몇 대학들은 차체 기부금을 활용해 예산 부족을 메우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의 경우 현금화 가능한 비지정 차산만 해도 약 1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 역시 대부분이 사모펀드나 헤지펀드에 묶여 있어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예일대학교와 같은 일부 학교는 예산의 15%를 감축하는 방안을 시험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몇몇 대학은 채권을 발행해 운영 자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 발행은 용도가 제한되며 이를 일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새로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냥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들 사이의 상호 방위 협정과 같은 연대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북부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공격을 받는 학교를 공동으로 방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른바 학계판 나토입니다. 정치권의 입장은 갈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하버드 같은 초대형 기부금을 보유한 대학이 면세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증세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의 트로이 넬스 의원은 도대체 530억 달러나 되는 자산이 왜 필요한가? 라며 기부금의 21%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합니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기부금 과세가 중하위 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재정 지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버드와 같은 대학들은 기부금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장학금과 재정 지원에 사용하고 있으며 세금이 늘어나면 결국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 유학생 감소, 사모펀드 수익률 저하, 자금 유동성 부족 등 기부금 구조 자체의 문제도 대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일 모델로 불리는 사모펀드 중심의 장기 투자 전략이 최근의 금리 상승과 시장 경색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고 대학들은 손실 없이 자산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미국의 대학들은 재정, 정치, 사회적 위기라는 삼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최근 한 연설에서 이럴 때를 대비해 우리가 기부금을 쌓아온 것이라며 기부금 사용에 대한 보다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기부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 손실과 다음 행정부의 대응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자산을 털어 위기를 넘긴다 해도 향후 민주당 정부가 다시 들어설 경우 정부 지원 없이도 잘 버티지 않았냐는 논리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미국 대학의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기부금 시스템 자체가 다시 정의되는 중대한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위기를 통해 대학들은 더욱 투명하고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모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부금이라는 방패가 오히려 위기의 촉매제가 될까요? 지금 이 순간 하버드를 포함한 미국의 명문 대학들은 그 해답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영상은 은퇴자 여러분에게 특히 중요한 투자 조언을 담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의 주식시장 흐름과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 지수는 약 10%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뒤 이를 다시 철회하는 과정에서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관세가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지, 또 그것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투자자들은 이렇게 떨어진 주식을 지금이 기회다라며 매수에 나설지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퇴자라면 지금은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들릴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요.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 있는 자산관리사 코너스 웰스의 대표 스티븐 코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저가 매수의 시기가 아닙니다. 일부 트레이더들에게는 단기적 변동성이 수익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은퇴자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은퇴자들의 투자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고 무엇보다 시장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 경제의 드리운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유통업체 중 하나인 월마트와 산업재료 업체 알코아는 최근 실적 보고서에서 관세 불확실성을 주요 리스크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현재 지출을 줄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위축되면 경기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베스 앤 보비노는 지금 미국은 1970년대 같은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성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긴 침체의 늪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은퇴자들이 당황하거나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그리고 충분한 현금 여유가 있다면 이런 경기 침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이 기회주의적 매수를 감행할 시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은퇴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종목 중 하나는 엔비디아입니다. 거래 플랫폼인 무무에 따르면 최근 65세 이상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한 주식 중 하나가 바로 이 엔비디아였다고 합니다. 기술주로서의 매력이 있고 최근 주가가 올해 들어 24%가량 떨어졌기 때문에 싸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전쟁이라는 정치적 위험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여전히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기적으로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는 강력한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은퇴자들이 생활비와 의료비를 고려해 투자 포트폴리오에 이 주식을 포함시킨다면 단기 손실 리스크는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처럼 불확실성이 크고 주가의 방향성이 모호한 상황에서 은퇴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정 상황과 투자 목적에 따라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자라면 지금은 현금을 확보하고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며 시장을 관망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전하고 평온해질 수 있도록 시장의 유혹보다 현명한 판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